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도 이거 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서. 잘 들리시죠? 좀 걷고 좀 살짝 내리고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기라성 같은 세무사님 앞에서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부담인데요. 너무 듣는 과정에서 불편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의 주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워포인트로 해드릴게요. 이건가? 제가 주제 넘게도 이거 화면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격리나라, 지금 이거 이름은 위멤버스 클럽이라는 건 아시죠? 격리나라하고 위멤버스 클럽은 좀 개념이 달라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할 때. 근데 왜 과거, 현재, 미래를 적어놨냐면 제가 거의 초창기 모델부터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초창기 모델부터 회장님을 뵙고, 그 다음 초창기 모델부터 사람들을 그 관련돼 있으신 그 팀장님들이랑 다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철학이 좀 담겨 있어요.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최인용 세무사님이 아까 했던 말 되게 계속 앞에 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영광이가 계속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말을 계속 드릴 건데, 저도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중도에 어떻게 보면 리젝을 시켰거든요. 너무 부담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의 구조로서는 부가가치가 안 나와요. 그 세무사들이 원래 하는 업무들이 다 인건비를 녹여서 자기의 수수료를 구조를 만드는 구조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사업성으로 또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심리적인 한계, 저는 이제 심리적인 한계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많이 개수를 소화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개수를 많이 소화하면 많은 전화를 처리하기 어렵고, 근데 고객들은 저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돈 같은 걸 투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최인현 세무사님 하는 말이랑 똑같은데 굉장히 많은 돈들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다. 다들 이해하시죠? 더존도 그렇고 세무사랑도 그렇고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격리나라는 만족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격리나라도 제가 얘기하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면을 띄운 이유가, 지금 이 화면 설계가요, 제가 만든 설계가 아니고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거 그 격리나라 내부에서 쓰는 기본적인 서식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처음에 드리냐면, 격리나라 위멤버스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세무사가 보기에 위멤버스 클럽과 그 다음 웨케시가 격리나라랑 위멤버스 클럽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세무사 입장에서. 우리들은 세무사니까, 여기 직원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왜 드리고 싶냐면, 너무나 많이 당해 오셨잖아요, 프로그램 업체한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넣어놓은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었고 지금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면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강의를 갖고 온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초기 위멤버스의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부터 보신 분들은 구조나 UI는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세무사들이 요구하는 걸 얼마나 받아들였을지를 알려면 처음 초창기 모델을 봐야 되겠죠. 초창기 모델에 격리나라랑 세무장부 대표님 계시거든요. 세무장부의 형태가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뒤에 발전하는 과정은 세무사들이 되게 많이 영향을 미쳐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경리나라나 세무장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현재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그 개선되는 과정에서 세무사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웹캐시 내에서 어떻게 통용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뒷부분은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센터장님한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발전할지를 보이지가 않아서 뒷부분은 사진 같은 게 없고 이제 그 웹캐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화면들을 제가 빌려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초기 이멤버스부터 시작하면 1, 2, 3, 4로 돼 있어요.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멤버스 클럽 로드쇼라고 돼 있는데, 참고로 모르셨겠지만 저희 센터장님 모르시겠지만 저 여기 참여했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무슨 그 자동차 번호 그거를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받을 목적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이슈들이 좀 많아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막 광고를 많이 했으니까 웹캐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 그리고 도대체 우리한테 뭘 원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걸까, 또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인데 요즘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은 느낌은 뭐였냐면 별거 없는데? 차이가 없는데? 그냥 그런 건데?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초창기 모델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나눠줬어요. 근데 그 무료로 나눠준 게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리나라를 무료로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위멤버스 클럽이라고 돼 있죠. 위멤버스 클럽의 자격을 준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 위멤버스 클럽을 6개월인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한번 열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건지. 열어봤는데 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이랑 별 다를 바는 없는데 이 화면에 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화면이에요.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어떻게 빼지? 야, 비중창으로 돼 있어서 안 보여. 어떻게 끄죠? 꺼버릴게요. 그리고 다시 하면 되니까. 이 화면이에요. 지금 보셨던 이 화면이 제가 봤던 지금 화면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저 이 화면을 원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SERP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웹캐시가 초창기 때 만들어놨던 회계 프로그램이 SERP라는 프로그램인데, SERP에 진입하려면 이 화면을 거쳐서 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플레이 화면이랑 거의 맞죠? 네. 비즈플레이 화면이랑 거의 비슷한데 저는 비즈플레이도 계속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 화면이 구성하는 의미를 알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위멤버스 클럽은 이겁니다. 경리나라라는 프로그램은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위멤버스 클럽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무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비즈플레이라는 그 기반을 근거해서 보시면 여기 안에는 경리나라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화면은 수임처로 돼 있어요. 이 수임처라는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회사, 저랑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제 딱 써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위멤버스 클럽이 처음에 시초 자체가 세무사를 지원하고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장님이 어떤 일이 나가시면 세무사 지원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걸 전달해 주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그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저희 회사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 위멤버스 클럽 로드쇼에서 똑같은 화면은 아니지만 제가 그걸 그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덧붙이는 형태가 돼서 이런 비슷한 화면을 구성해서 만들었거든요. 목적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은행 데이터, 홈택스 데이터, 이 자료를 경리나라에 수집하면 경리나라에서 위멤버스 클럽에 그 자료를 보냅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우리 화면 있죠?
그 수임처의 자료를 담고 이 수임처에 있는 자료를 회계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초창기 모델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추가했냐면 리멤버스 클럽을 가입하면 웹캐시에 사용할 수 있는 플로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고, 그리고 뭐 세무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가져올 수 있게끔, 어차피 세무정보도 은행 데이터랑 콘텍스트를 똑같이 갖고 오거든요. 이 자료를 전부 다 리멤버스 클럽에 담고 이걸 회계 프로그램에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자 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실행해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완벽했어요. 여기는 지금이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추가되는 기능이 있지만 여기는 자료들은 잘 수집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게 잘 안 돼요. 지금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엄청 많이 개선됐거든요. 근데도 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여기에 있는 과정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회사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접점이 뭐가 생겼냐면, 도대체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갈 때 웹캐시 내부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뒀습니다. 그건 이제 현재 상황에서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세무사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초창기 때 모달이, 그 다음에 세무장부나 경리나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무사 영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추천 시스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추천하시면 추천에 대한 수수료도 나오고 뭐 상품권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자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 로드쇼 갔을 때 이거 내가 영업사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면은 여기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뒷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초기 이멤버스에서는 경리나라 회계 프로그램이 기초적인 연동이 돼서 이 계좌 거래 내역하고 고객 기초 파일들을 넘겼었거든요. 지금은 더 많이 됩니다. 하지만 초창기 때는 계좌 거래 내역을 보내줬고요. 그 계좌 거래 내역을 보내줬을 때 이거 쓰시고 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계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넣는 기능이 세무사랑이 있어요. 세무사랑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쓴 적이 없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넘어가는 게 숫자하고 그냥 저기 하나밖에 안 넘어갔어요. 지금은 좀 달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위멤버스 클럽으로 급여 자료도 보낼 수 있어요. 이건 예전부터 됐어요. 근데 이거 급여 자료도 처음에는 그냥 근로자 급여 자료밖에 안 넘어갔어요. 지금 틀려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시스템으로 아주 기초적인 모델로 설계됐습니다. 불과 2년 전에. 계좌 데이터를 위멤버스 클럽 통해서 회계 프로그램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고객이 올려놓은 계약서들을 기초 파일 형태로 해서 보내주는 형태로 처음에 설계가 됐던 거죠. 그리고 초기 위멤버스에 아까 말했던 대로 세무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플로우 같은 거. 지금 플로우도 되게 좋거든요. 참고로 플로우는 세무사를 위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그런 협업 툴은 아닌데 일반 IT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정도로 우수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당장 도입하고 있진 않은데 그 일부의 사용처들을 좀 옮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되게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세무사 고객 추천 같은 거 하게 되면 수수료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 상품권도 주고.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오해했다고 했죠. 그리고 일정 수준 만약에 수납 기록이 있으면 위멤버스 클럽 사용료를 면제받고, 위멤버스 클럽을 사용하게 되면 경리나라 프로그램 사용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위멤버스 클럽에 대한 설명이죠, 초기 때. 자, 이제 앞에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현재 개선됐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오긴 했었는데, 현재 경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모임이 2개가 있습니다. 스타 위멤버스 클럽.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스타 위멤버스 클럽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겠죠. 스타 위멤버스 클럽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상품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의견을 자주 주시는 분, 저희가 뭐 특별한 권한을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돈을 일부 지급하고 계시는데 얘기 들으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상품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특별하게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의견을 주고 가세요. 거기서 생각보다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려면 너무 많은 돈과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 급여 자료. 제가 초창기 모델은 좀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혹시 급여 자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송금해 주시는 시스템을 갖고 계시는 분 있나요? 경리나라 사용하시는 고객 중에? 없죠. 제가 초창기 때 어떤 자료로 제가 이거 경리나라를 가입을 처음 시켰을 때 제가 한 40개 업체를 한꺼번에 가입시켰는데 거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거 강의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가 본점 지점 포함해서 4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예요. 직영만 하는. 근데 그 거래처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직원이 없어요. 대표님, 이제 와이프분이 이사분이신데 이사분이 송금을 한 150개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급여만. 제가 어떻게 제안했냐면, 제가 급여를, 자료를 세무사랑에서 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멤버스 클럽을 통해 가지고 경리나라로 자료가 넘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위멤버스 클럽을 볼 수가 없고 그 자료가 경리나라에 바로 진입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객들이 그 급여 대장을 근거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거 하나만으로 했어요. 그 회사 제가 도입했을 때 그 얘기 하나만 했어요. 근데 거기에 꽂히셨어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경리나라 40개를. 40개가 오면 말만 40개지, 그게 그냥 한 달 기준으로 보통 저희가 한 4만원, 5만원 나오잖아요. 나가는 돈이 거의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 더 나가요. 제 거 수수료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거기 엄청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물론 지점이 나눠져 있긴 해서 많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의 업체당 돈을 그렇게 지불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내용 가지고 하나로 다 했는데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때 그 당시에 이게 급여밖에 안 됐어요. 급여밖에 안 됐다는 건 뭔 의미가 있냐면 사업소득이랑 기타 소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처음에 이거 하고 저한테 뭐라 했냐면 지금 해지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도입시켰잖아요. 저도 안 될 줄 몰랐거든요. 저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뭐 이걸 해가지고 돈 벌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사를 위해서 진짜 한 거거든요. 제가 그거 해준다고 해서 돈 더 받았어. 뭐 수수료까지 뭐 받고서 이거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몇백만 원 돈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프로그램 가입시키지, 거기다가 또 제 수수료까지 또 받으려고 하니까 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뿔이 난 거죠. 이사님이 진짜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제가 그때 휴가 가고 있었는데 휴가 가는 날 제가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 기타 소득하고 사업 소득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그쪽 대표님한테 저한테 제가 이제 제시를 했죠. 2개월 안에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경리나라 한번 설득해 보려고. 그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가깝지가 않았어요. 지금이야 제가 막 레켓이 자주 돌아다니면 다 인사해 주실 정도로 많이 알게 됐는데 초창기 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안 되면 진짜 제 거 그냥 기장계약도 날릴 생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 기타 소득이랑 사업 소득 급여 도입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반적인 회사 같지가 않아요. 저희들의 요구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서 여기서 활동해도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회사가 우리 영업사원으로 생각해서 업무 처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타 유멤버스에 의견 하나만 올리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의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건 별론데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안 된다고는 할 수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안 될 수도 있고 방향이 달라서 안 될 수도 있는데 고민조차 안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게 세무사 입장에서의 그 요구일 수도 있고 세무사가 생각하는 고객 입장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무사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올려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동의는 안 받았거든요.
회장님한테 이거 올려도 되는지. 그런데 제가 센터장님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하고 올려드렸는데, 이거 회장님 직접 올리신 거거든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급여 업무를 요청했을 때 나왔던, 이게 뭐냐, 플로우를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올려놓은 화면하고 답글을 다루는 화면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석창효 회장님께서 직접 올리신 글이었어요. 뭐냐면 급여 업무와 관련 여러 세무사분과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기장 힘든 업무 중의 하나가 급여 처리 업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 기초 정보를 받는 과정, 그리고 수임처로부터 확인받는 과정이 꽤 번거로운 업무임을 알았습니다. 사사분기 내 월결산, 종소세, 법인세를 위한 각종 증빙서류를 자동화하여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엠버스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하게 하는데 매진하였고,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과시적인 성과를 통해 세무사 사무소에서 월 결산과 종소세, 법인세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뭐 느껴지시나요? 이게 이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돈 받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고객한테 받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고객한테 돈 받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내용에 고객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그냥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경리나라에서 급여 처리하는 부분에 아까 제가 급여대장을 보내면 송금할 수 있게끔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의 과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급여대장을 경리나라에서 작성해서 도는 과정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 수도 없대요. 그렇게 만드는 거는 지금 이제 이후 단계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플로우에서, 그러니까 급여대장 이제 내일 들으실 거예요. 급여대장에 대한 내용을 들으실 건데, 급여대장을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얼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한테 계속 알림을 띄우는 거예요. 급여대장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에. 그리고 급여대장 보내주셨으면 처리됐습니다. 이런 문구를 챗봇이라는 형태로 자동으로 나오게끔 만들어놨어요. 제가 보여드린 건 뭐냐면, 제가 회장님 칭송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 세무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이 여의도 센터가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되게 저렴한 그 가격에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 사무실은 제가 만약에 이런 공간을 알았었으면 옮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되게 우수하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뷰도 엄청 좋더라고요. 뭘 생각하시냐면, 이거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공실이 되면 그 돈이 다 공연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 위멤버스 그 상품위원회에서 회장님께서 주재를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안 나오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안 나오시면 안 열려요. 열리는 조건이 회장님이 이게 그러니까 모이자고 했을 때만 만들어지는데, 그 얘기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지원이에요. 그 부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전할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몰라요. 왜?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그 요청하시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발전해 갈 겁니다. 그게 고객 요청이어도 돼요. 고객 요청이면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고객이 이런 불만이 있다. 그럼 그 불만을 해결해주는 입장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만약에 내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럼 내가 이 프로그램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멤버스 클럽은 스타 위멤버스 클럽에서도 똑같이 처리가 되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런 요청을 실제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선된 그 경리나라와 위멤버스 클럽은 어떤 식으로 작동되냐면, 초기에는 거래 내용만 전달 가능한데 지금은 거래 내용뿐만 아니라 현장, 계정 과목, 용도, 계정 코드 전부 연동되는데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보는 화면하고 이거 하나만 더. 저 이거 진짜 놀랐거든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건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웹 격리나라라고 있어요. 초기에는요, 격리나라를 고객한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저를 사용자로 등록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격리나라라는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여러 회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수임하는 업체가 하나 생기고 거기에 격리나라가 사용이 되면 격리나라를 또 깔아줘야 돼요. 제가 아까 40개라고 그랬잖아요. 제 것까지 사용하면 이제 저도 이제 쓰고 있으니까 막 40, 거의 50개, 60개 가까이 되는 회사를 다 깔아야 돼요. 그래서 요청한 거예요. 외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이 화면이에요. 실제로 웹격리나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저희 회사 겁니다. 이것도 자동화되는 거 요청해서 해주신 거예요. 뭐 누른 게 없잖아요. 아이디 비번 쳐야 되는데 이거 제 회사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거 격리나라 화면이랑 똑같죠? 이거 프로그램 연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여기 밑에 있어요. 하단에. 이걸 왜 만들어 놨냐면 그냥 순수하게 세무사가 요청한 거예요. 이거 고객이 못 써요. 수임처 앱에 들어가야 쓸 수 있잖아요. 위멤버스 클럽을 일반 고객한테 열어준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이거 쓸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세무사만 쓸 수 있어요. 이거 만들었다고 고객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이거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한 달도 안 걸렸죠. 이거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 거지. 누가 얘기해주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환경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수임처 앱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아까 최경환 이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월결산하는 거 저분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저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 회사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고객 회사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게 지금은 저희 직원이 다 안 해놨을 거라 4월달쯤엔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회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전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안 해놨지?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돼 있었는데 당황스럽네요. 이상하다. 뭐가 잘못돼 있나? 그러지 않은데? 2020년도인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 거 말고 제 거래처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분명히 해놨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 고객 거를 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열게 되네요. 여기는 해놨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요. 여기는 어떤 회사냐면 뒤에 코드를 안 잡아놓긴 했는데 왜냐면 이 처리가 필요가 없어서 저희는 이 뒷과정을 엑셀로 하거든요. 저렇게까지 막 세밀하게 하진 않는데 이 고객이 처리해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어떤 회사냐면 특허법인인데 보통 특허법인이 저희랑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독립재산제 형태로 운영하는 원펌인데 독립재산제를 운영하게 되면 그 각각에 있는 소득을 별도로 찢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프로젝트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 뒷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원래 프로그램 설계는. 근데 이것도 최 교사님이 이거 필요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거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화면인지 보시면 되냐면 한 번만 찍어 주시면 돼요. 한 번만. 제 거는 이 뒤까지 돼 있었는데 여기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그 엑셀 형태로 만들어가 자동화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 기존에 설계된 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어서 안 쓰고 있는데 이 계정 코드에 한 번만 걸어 주시면 똑같은 항목에 자동으로 추천이 돼서 들어갑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뭐냐면 저 여기 거래처 이 수수료 이거 하나 하거든요. 여기 거래처 150만 원 받아요. 그냥 월결산 해줘요. 물론 월결산 형태가 7명 분을 수익을 따로 만들어주거든요. 그 손익계산서를.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처음에 여기 저한테 넘어오기 전에 있던 세무사님한테 15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현재 150만 원을 받는데 이거 2년째 하고 있어요. 참고로 처음 초창기 때는 75만 원 받고 시작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는데도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나갈 수도 있어요. 저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싸고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바꾸겠죠.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수익 창출에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일이 어려웠어요. 저는 가격을 책정할 때 4가지 기준으로 책정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난이도, 그 다음에 업무량,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 직원한테도 많이 하는데 업무량, 난이도, 희소성, 그 다음 리스크,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여기는 희소성이 높은 거예요. 이 처리를 저희는 거의 한 1시간 정도면 돼요. 이 매월 해주거든요. 엑셀에 그냥 이 파일을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넣으면 돼요. 넣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엑셀 설계를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저희 담당 세무사가 하긴 하지만 그 설계를 통해서 불과 30분밖에 안 되면 월결산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 데이터를 하면 자료를 보내줍니다. 이거 그럼 이걸로 안 해도 되잖아. 은행으로 해도 되잖아. 저는 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켰냐면 만약에 경리나라가 없었으면 또는 위메버스 클럽이라는 자료 받는 규정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료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요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프로젝트 현장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이거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엑셀로 만들어놨던 자기 틀들을 계속 설명해야 되겠죠. 하지만 경리나라 프로그램 계속 이용하고 있으면 이 자료들을 전부 다 넣는 거를 그들이 해줄 수 있으면 내가 일을 덜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럼 누가 가져가겠죠. 아니면 더 싼 가격에 제가 해야 되거나. 하지만 경리나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내가 희소성을 가지고 똑같은 제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로 아직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럼 저도 금액을 낮출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 처음에 저도 이거 바꾸고 싶어요. 이제 바꿀 거예요. 이거 미리 만들어 놨었으면 제가 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시면 안 돼요?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월결산 프로세스나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녹일 수 있어요. 회사님이 끝날 때 맨날 하시는 얘기. 자료만 줘. 내가 만들어줄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직접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는데 무료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맨날 저 가실 때마다 갈 때마다 회장님이 저 붙잡고 보고서 네가 쓰고 있는 보고서 좀 달라. 다 드렸는데도 계속 요청하세요. 내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앉아서 그냥 클릭하면 나올 수 있게끔 주겠다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조정료 때 나가는 보고서 같은 거 있으시면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만들어 주십니다. 표에 그냥 넣을 수 있게끔. 저는 안 끊고 갈게요.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은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현장, 계정 과목, 용도, 계정 코드도 넘어갑니다. 계정 코드가 뭐냐면 회계 프로그램에 있는 코드 아시죠? 그 코드도 처음에 입력할 수 있는 매핑 자료만 있으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현재는 그래요. 과거에는 그게 안 됐어요. 최경영 회사님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다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거 할 때 저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말만 지금 제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지 실제로 제가 요청을 잘 못하는데 이사님이 적극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웬만한 게 다 됩니다. 이쪽 부분. 근데 제가 저 강의를 안 한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납부서도 있어요. 납부서 어떻게 주시나요? 여러분들 납부서 하나씩 보내주시죠? 경리나라에 납부서 줘야 됩니다. 납부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과거에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제가 40개 업체 아까 한꺼번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40개 업체에 납부서 40번 보내야 되잖아요. 안 보내도 돼요, 지금. 이거 제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만들어지는데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것도. 납부서 조회 가능합니다. 납부서 조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리나라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금융 기능이 탑재됐기 때문에 그 납부서를 자기가 직접 납부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금액이. 원천세. 처음에 급여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액 전부 다 넘어가서 그 자료를 근거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자료입니다. 이건 제 자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적을 안 하고 리스트를 해서 사고 늘과장님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이 매출 메이 칸 들어가면 이 급여대장이라고 있는 게 있죠. 원래 이 급여대장 하나밖에 없었어요. 밑에 사업소득이랑 사대보험이 조회된 건데 어떻게 받아오냐면 급여대장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럼 저희가 급여대장 누르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 이게 뉴진 세무사랑에서 바로 자료를 갖고 오는 거예요. 급여대장을. 그럼 이거 했던 건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자료 들어오죠? 이 저희 직원입니다. 저장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급여가 이제 등록이 돼요. 이거를 누르시고 결의서 작성을 하시면 실제로 돈 보내는 과정을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장을 하시면 정상 처리됐다고 나오고, 이 저장하시면 이 금융에 이 급여이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보여드린 건데 얼마나 걸리는지. 불러오기 있죠? 누르고 급여대장 누른 다음에 이게 최근에 등록했던 방금 그 건입니다. 하고 이체 실행 누르시면 이 화면 뜨죠? 여기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OTP 입력하면 송금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한 명 넣었죠? 저희 직원이 한 30명, 4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30초? 자,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의 사고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이거 뭐랑 비슷해요? 만약에 이게 내 회사가 아니었어요. 이거 격리 아웃소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격리 아웃소싱에서 우리가 격리가 해주는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뭐죠? 송금, 미지급, 미수금 관리. 지금 이거 보내면 미지급, 미수금 관리도 자동으로 돼요. 돈 보낸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돈 나간 게 내가 보낸 급여대장하고 항상 일치하죠. 왜 내가 보낸 금액으로 바로 보내니까. 지금 이 과정으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미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격리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미수, 미지급, 돈 송금해야 되는 금액들을 알려줄 수가 있죠. 그냥 올리시면 돼요. 급여대장 올리시면 되고, 세금 계산서는 이미 올라가져 있죠. 그 결의서 작성해서 올리시면 그냥 대금 결제 바로 뜹니다. 그 대금 결제 끝나는 부분을 누가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되냐면 대표가 송금만 해주면 되죠. 격리 아웃소싱을 제가 예전부터 해왔었는데, 저는 격리 아웃소싱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쉐어드 서비스라고 해요. 격리 아웃소싱을 하면 내가 송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방면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때 제가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배달사고예요. 돈을 내가 받아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직원이 한 번이라도 건드리면 신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천지 벽할 노릇이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자신이 없어서 저는 격리 아웃소싱을 솔직히 말하면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고객이. 어차피 돈은 송금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송금해야 되는데, 이 부분으로 하시면 내가 그 자료를 보낼 수만 있으면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대부분 다 잘 안 되는 거였어요. 경리하고 소싱은 내일 방경 세무사님이 훨씬 잘하시니까 그분이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고, 제가 말하는 건 뭐다? 이 프로그램이, 이 웨캐시가 경리나라를 세무사의 입장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서 고객이 더 좋아질 게 있나요? 물론 더 좋아지죠. 근데 대부분 다 뭐예요? 세무사가 요청한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세무사가 자기의 업무 역량을, 또는 세무사가 자기가 이 경리나를 통해서 이익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웨캐시가 생각하는 방향은 지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저 이것도 되게 놀랐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거는 스타 리멤버스에 처음에 올라왔을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CMS 자료를 수집해줘요. 여러분들 CMS 쓰시죠? CMS 안 쓰고 세무사를 할 수가 없죠. 돈 받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요청했을 때 저도 이거 되게 요청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규상 세무사님이 내일 알려주시고,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하게 되면, 이규상 세무사님이 이거 CMS 자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편법으로.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거 보시고 왜 편법을 해? CMS 자료 끌어다 줄게. CMS를요 자동으로 자료를 끌어와 줍니다. 물론 지금은 더 빌만 돼요. 베스트 CMS는 엑셀로 변환해서 올리면 돼요. 날짜에 맞춰서 넣는 거 아니에요. 전체 금액을 다 다운받아서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수납 처리를 해줘요. 내일 들으시면, 내일 이규상 세무사님이 하는 얘기 들으시면 아실 수 있어요. 저도 이걸로 하고 있는데 왜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파일이 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CMS로 자료를 넣으면 우리들 미수 처리가 거의 자동화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들었을까요? 이게 고객이 필요한 기능인가요? 물론 저희도 고객이죠. 무료 고객. 위멤버스 클럽 가입하면 공짜로 주니까. 세무사님이 쓰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세무사가 써야 경리나라 아니까. 경리나라를 세무사 입장에서 써봐야 고객한테 추천해주고 더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 기능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이거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뭐 협의할 게 좀 있어서, 왜냐면 자료 매핑하는 게 좀 복잡해가지고 이것도 한 2개월, 3개월? 그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건 다 이슈가 겹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그거 만드는데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정도로 빨리 개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4대 보험 자료 수집. 혹시 비즈앱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 자료랑 거의 동일하게 받아오죠. 비즈앱 비용 발생하잖아요. 경리나라 쓰시면 경리나라에서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이거는 제가 오픈을 못해요. 왜냐면 저희 직원들이 급여가 나와서. 사대보험 조회.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매핑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사대보험 쪽 그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제공 안 해주시는 것 뿐이지, 거기서 자료만 제대로 제공해주면 띄울 수 있는 화면들은 다 개선해줘요. 신청, 접수가 완료됐는지, 그리고 그 고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피보험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확인돼요. 그리고 얼마 내는지, 그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해당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싹 다 단정입니다. 그럼 뭘 확인 안 해도 돼요? 만약 이게 고객들한테 깔려 있으면 그 고객들이 우리한테 사대보험 얼마인지를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거 지금 경리나라 화면이죠? 위멤버스 클럽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이것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잘 안 보이시니까 4대보험 공단 조회라고 떠있어요. 아까 경리나라로 수집하면 어떻게 되죠? 그 회사를 기준으로 하나밖에 안 갖고 오죠. EDI 쓰시는 분 요즘 많죠? 사무대행 기간 해서 저희는 한 1,500개 정도 관리하는데 이거 한꺼번에 금액 싹 나옵니다.
조회하시면. 이거 고객한테 필요한 기능인가요? 세무사가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 이것도 2개월, 3개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자료 받아오는 건 보통 3개월 걸리고, 자료 안 받아오는 거는 1개월 반 정도. 이게 아까 외경리나라인데, 이게 제 거거든요? 나오죠? 아까 왜 안 나오지? 이거 자동으로 수급된 거. 이거 CMS 처리하는데 한 30초 걸립니다. 한 300개 정도 처리하는데 3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CMS에서 내가 엑셀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에요. API가 연동돼 있어서 클릭을 한 2번만 하면 자동으로 다 빨아옵니다. 그냥 미수 처리가 바로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프로그램 만약에 회계 자료를 하게 되면 뭘 해야 되죠? 그 해당하는 건들이 돌아왔는지 전부 다 눈으로 확인해서 하나씩 미수 체크를 해야 되죠. 또는 다 CMS를 이용한다고 하면 CMS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대로 하면 되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가 안 되죠? 혹시라도 돈이 없어서 통장으로 다시 갖고 오면 자동으로 그 자료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별도로 수기 처리를 따로 해주셔야 되죠. 근데 이거는 통장 자료도 다 갖고 와, CMS 자료도 다 갖고 와, 미수 처리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준 거죠. 다시 한번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 주시는데 고객이 요청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물론 CMS를 해주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세무사들이 원하는 기능이잖아요.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칭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능,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 미래에 있었으면 하는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반영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스타 위멤버스와 상품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자, 위멤버스의 미래. 이거 웹경리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저도 이거는 약간 공연불일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후에 만들어져 있는 그 경리나라에 대한 부분들 또는 수임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약간 대체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웹캐시 속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걸 좀 하려고 하시냐면, 저는 비즈앱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세무사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 다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냥 얘기해보라고 하면 수지라도 쓰고 있고, TP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비즈앱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위하고 T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은 다 쓰고 있습니다. 왜 다 쓰냐면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경리나라도 아직 그래요. 수임처앱도 아직 그렇다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바꿀 거예요. 왜냐면 제 의견을 계속 반영해 주시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1,000만 원을 내지 않아도, 월 1,000만 원씩 내지 않아도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실 회사가 있다는 거.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홈택스 자료 수집할 때 비즈앱 진짜 좋거든요. 한꺼번에 자료 받아서 저장시켜주는 이런 기능들을 실제로 기획하고 계세요. 수임처 앱에 아까 말했던 그런 기능들을 탑재를 해서 홈택스에 있는 자료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고객의 체납액이 얼마인지, 고객의 납부 금액이 얼마인지, 과거의 이력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홈택스 자료들을 한꺼번에 받아올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거 그때 사령탑이라고 해서 엄청 웃음을 다 했는데, 관제탑이라는 얘기를 최정문 세무사님이 먼저 하셨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령탑 있으면 좋겠다 해서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지금 회사 민원 자료가 자동으로 갖고 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구나. 이런 식으로 갖고 와요. 이게 제 회사거든요. 어떤 자료를 갖고 오냐면 정기 예적금 자료, 다 요청하는 자료잖아요. 그리고 이자소득 원천징수 내역 안 주면 못 받죠? 일반적으로는 이자 배당 소득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해당하는 부분이 뜨면 받아올 수 있지만, 법인 같은 건 아예 조회조차 안 되잖아요. 이게 달라고 별도로 요청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선납금 그냥 띄우지도 않잖아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입 내역 다 줍니다. 다 갖고 와요. 등기부등본. 물론 우리가 뽑을 수 있죠. 돈 나가죠. 제가 이거 되게 놀랐거든요. 이거 돈 나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돈은 여기서 처리한대요. 등기부등본을 자동으로 뽑아올 수 있어요. 한꺼번에 조회가 됩니다. 대출금 이자 납입 내역 클릭 한 번이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물론 보안 같은 걸 해결해 놓으셔야 돼요. 내용이 이제 보안 처리돼 있으면 자동으로 뽑아옵니다. 컴퓨터 안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죠. 이거 누가 요청했을까요? 그 스타 유멤버스에 있으신 세무사님들이 다 요청한 자료예요. 저 이런 것까지 해도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걸 다 요청해서 받아와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자동으로 뽑아옵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수수료예요? 여러분들이 다 필요한 자료죠. 이 자료를 클릭 한 번이면 자동으로 다 빨아옵니다. 그리고 고객이 보내지 않아도 돼요. 저장이 되거든요. 그 저장된 걸 우리가 그냥 푸시, 그러니까 찔러서 갖고 오는 방식이에요. 자동으로 다 저장돼 있어요. 누구한테 필요한 기능이죠? 이건 내일 아마 세무사님이 강의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급여. 이거 자동화 프로그램도 플로우를 통해서 자동으로 뽑아올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있어요.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프로세스는 항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객한테 이제 급여 보내주실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보내겠죠. 또는 뭐 전화를 해서 보내겠죠. 그러면 자료를 보내주겠죠. 그럼 그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에 넣고 사대보험 처리한 다음에 급여대장이 완성되면 급여대장을 보내죠. 자, 제 회사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되고 있어요. 플로우를 통해서. 플로우에서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보내달라고 자동으로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럼 고객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급여대장 올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자료를 바로 볼 수 있겠죠? 그 자료를 받아와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세무사랑 프로그램 넣어요. 다시 급여대장 보낼 때는 보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급여대장을 경리날에서 그 고객이 볼 수 있으니까. 자, 그 상대방 고객은 그 돈을 송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리날에서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엄청나게 단축해서 할 수 있고 고객 만족도는 극대화시킬 수 있죠. 중간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게요. 왜냐면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수시로 물어볼 정도로. 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 40개 업체가 이 업무 때문에 저를 못 떠납니다. 엄청 비싸거든요. 기장료 안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남아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셨으면 좋겠냐면 이 프로그램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내가 이걸로 또 다른 수익 창출을 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는 모두사인도 쓰거든요. 모두사인 뭔지 아시죠? 전자계약 하는데 저 계약서 전자계약하고 있는데 이 얘기 들으니 제가 이거 얘기를 그냥 자랑스럽게 했는데 그거 왜 있냐고 그랬어요. 저희 센터장님이 지금 협업하고 있다고. 저 돈 내고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지금 KT랑 그 협약도 돼 있어서 그 KT 세무콜 쓰고 계시는 분 있나요? 저 세무콜도 쓰거든요. 다 쓰죠? 세무콜도 쓰는데 KT에서 이거 제휴해가지고 세무콜 비슷한 프로그램, CRM 프로그램 만들어주신다. 그걸 수임처에 엮어주신대요. 제가 이거 내용을 못 띄우는 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라 그래요.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세무콜 엄청 비싸요. 그 세무콜도 만들어주신대요. 관련한 것, 비슷한 거. 세무콜 똑같이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 수임처 앱으로 뭘 하시려고 하시냐면 세무사의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계세요. CMS, 우리 지금 계속 고민하는 거. CMS를 통한 미수관리. 이게 이슈고. 직원관리. 아까 그 전자계약서. 그것도 만들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직원 관리할 수 있는 툴도 만들어주신다고. 원래 있었는데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주신대요. 그리고 또 CRM 관리. 이거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세무콜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CRM 관리하시죠? 그것도 만들어주고, 고객한테 자료 받을 수 있는 거 아까 자동으로 다 받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 이 본지점 관리라고 아까 제가 40개 업체를 했었는데 그 업체가 뭐라고 했었냐면, 하나 가입해가지고 다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저한테. 내가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안 되죠, 당연히. 왜냐면 사업자 단위로 하니까.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해주시기로 했냐면, 본점 하나에서 지점 40개 업체를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설계된 거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보고서 자꾸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 보고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제 보고서 양식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제가 보고서를 안 보내줘요, 그 업체에. 제가 만든 보고서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업체 하고 있으면 그런 보고서를 그냥 요청만 하시면 만들어주세요. 그럼 뭐가 필요 없죠? 그 자료를 보낼 필요가 없죠. 보내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뭘 하죠? 그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씩 끌어오잖아요. 제가 그냥 그 보고서를 만들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회장님한테 보낸 걸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시겠다. 전화 와가지고 자주 전화 주시거든, 저한테. 저 처음 전화 받았을 때 당황했는데, 이거 보시면 어떻게 일 처리가 되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냈어요.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서식인데 간단해 보이잖아요. 거의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몇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세무사랑 프로그램 본지점 관리를 40개 하는 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자료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업자 단위로 하나씩 들어가서 매출액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쫙 나열해서 하나씩 붙여놔야 되죠. 경리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점에서 자료 빨아오는 거 수행 등록만 한번 해주시면 이 자료가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이유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세무사 CRM. 밑에 자료가 없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저도 본 적이 없어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이게 공연불이 안 될 것 같은 게,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니까 진짜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제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마음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세무콜로 지금 나가는 비용이 거의 1년에 거의 600, 700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줄일 수 있어도 저는 진짜, 지금 KT, 지금 벌써 LG밖에 그런 기능들을 잘 안 제공해서 지금 LG에서 지금 추가로 가입하는 걸 다 KT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위약금이 있어가지고. 이거 바꾼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안 되면 좀 더 기다려야죠. 비즈니스 센터. 이 자리, 제가, 이거 얘기 되나요? 이거 사신 겁니다, 이거. 이거 여기 그 웹캐시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원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자리잖아요. 이거 한두 푼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게 지금 벌써 처음에 제가 이거를 3월 달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3월 달인가 4월 달에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만들어질 줄은 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그 사무실 엄청 막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가 많아서 저도 사무실 되게 좋게 꾸며놓는데, 이 정도까지 하려면 진짜 엄청난 비용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보시게 아시겠지만 앉아보시면 세무사용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임대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제가 그 빌리는 사람 중에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기획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안 되냐? 왜 제가 이거 보여드리냐면 일부러 기획한 겁니다. 됐다.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지금 이게 제가 만들었던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씩 해드릴게요. 수임처 통합 서비스 아까 그거예요. 세무사 사무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을 만한 CRM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사 사무실들이 항상 얘기했던 CRM 프로그램들을 지금 기획하고 계세요. 수임처 앱을 통해서. 위메버스 클럽을 사용해 보셔야 돼요. 그 수임처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월결산 서비스 제가 하는 방식 있죠? 아니면 최영 회사님이 하시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AI 급여 신고 서비스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아직까지는 그림이 안 잡히는데, 그 플렉스 또는 시프티, 참고로 저 시프티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계약했어요. 그 이번에 비용 나간 게 거의 한 300만 원 돈 되거든요. 그것도 만들어 주신다고. 회사를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고객이 그 AI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리한테 자료를 자동으로 보낼 수 있고, 상상해보세요. 4대 보험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그쪽에서 줘요. 급여대장 그쪽에서 안 줘도 돼. 우리가 바로 열어볼 수 있어. 그리고 상대방은 그 급여대장을 우리한테 보낼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자료를 다시 리플래시 해줘서 다시 보내면 바로 송금할 수 있는, 세무사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신고자료 수집, 아까 말했던 홈택스에 있는 자료, 납부서, 납부금액, 체납 내역, 환급 내역, 이런 것도 전부 다 수집해서 갖고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CMS 수임료 미수관리 서비스, 이거 이미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법일이나 아니면 지금 베스트 CMS 자료, 베스트 CMS는 아마 엑셀로 넣어야 될 거지만 넣게 되면 자동으로 미수관리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경리 아웃소싱 서비스, 지금 방금 말했던 대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면 경리 아웃소싱의 일부를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런 상태까지 오면 여러분들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죠. 교육 지원 서비스, 위엠버스 클럽 비즈니스 센터, 이거 다 들었던데요. 이 자료는 주실 수 있잖아요. 네, 저희 제안서. 제가 이번에 리뷰를 네.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센터장님을 2년 반 전에 만났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40개를 한다고 하고 헐레벌떡 오셨을 때, 그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조금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겁쟁이라서 의도가 보이지가 않으면 겁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일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로드쇼에서 참가하고 제가 한 4개월 후에 그 업체를 소개하면서 봤을 거예요. 정만이 형 원래 알고 있었고, 그때 제가 그 사업소득이랑 기타소득 넣어주시는 거 보고, 그거 계산되는 거 보고 이 프로그램 한번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엄청 부족해요.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회계 기능이 없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제 강의 처음 했었을 때 회계 기능 없다고 하면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거라고 얘기했었던 거,
아마 들으신 분도 있고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객은 회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격리만 해주면 돼요. 우리 일 힘든 거 그 사람들이 회계 계정 과목을 몰라서 힘든 거 아니잖아요. 자료를 늦게 줘서 힘든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했던 거 다 그것만 들어있잖아요. 계정 과목 알면 우리 일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체 기장하면 저 수수료 낮춰야 되잖아요. 저 실제로 자체 기장하면 수수료 낮추거든요. 계정 과목을 알 필요 있나요? 회계 기능이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그거 해보면 트러블만 생기잖아요. 왜 내 거랑 다르냐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틀리죠. 틀리겠으니까. 고객이 필요한 건 경리나라에 필요한 이 자료 이 정도 수준이면 돼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